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네, 박수. 평생 박수 받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고 등기법인데, 네, 등기법이고 마지막 날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존등기부터 한 것 같은데 보존등기 맞나요? 아닌가? 보존등기부터 한 거 맞죠? 네. 이 보존등기는 먼저 거기 의의를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한 등기라서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등기부에 현출이 돼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상속등기에서도 나타나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등기와 대단히 유사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르다고 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주 문제의 출제가 되고 보존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청인 네 가지 종류, 그게 제일 자주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토지, 건물 둘 다 가능하고 마지막은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 유증은 우리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포괄 유증은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증자 사망 시 또는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됐을 때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유증을 받은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유증은 민법 1078조가 특정 유증에는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갖춰야지만 유증을 받은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은 등기가 처분 요건을 수의 등기, 특정 유증은 등기가 성립 요건을 수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것이 수용이죠. 수용. 수용 전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뭐 뻔해요. 이건 출제되는 게 등기의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주로 출제가 돼요. 그렇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건 없건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 신청할 테고, 그리고 이미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보존등기건 이전등기건 다 단독 신청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원시 취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용한 날 취득한 거니까 수용기일 이후는 어떻게 되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다 직권말소한다고 했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시취득이라서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두 가지를 빼고서는 직권말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상속 아니에요. 네. 두 가지는 수용기일 이전에 이른 두 가지 등기는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는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직권말소하지 않은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될 테고, 판매특약은 세 가지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때 판매특약은 먼저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체결돼야 된다고 했죠. 또한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동시에 신청이니까 어떻습니까? 접수가 동일할 테고 접수 번호가 동일할 테고 따라서 순위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하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전세권 등기를 했었는데 전세권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와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내용 정보 또는 필요적 기록상이 가장 중요한데 용의 물건이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고, 또한 전세금이 성립 요소니까 뭐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기록한다고 했죠. 저당권 등기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는 보존 등기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저당권 등기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두 번째, 채권에. 근저당권일 때는 채권 최고의 채무자. 맞습니까?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 채무자는 설정자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반드시 채무자는 기록한다고 했죠. 채무자는 이름, 주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번호는 등기 명의만 기록해요. 그래서 채무자는 등기 명의인이 아니니까 이름과 주소 두 가지만 기록하게 될 거예요.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일지라도 반드시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하는 것이고, 채권액이 따로 있을지라도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죠. 네,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 여기부터 볼 건데요. 가처분 등기. 오늘 하시는 게 아마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을 하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내용. 네. 가처분 등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죠? 네, 가처분 등기를 보겠습니다. 가처분 등기와 신탁 등기, 가등기, 요 세 개의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가처분 등기, 가등기, 신탁 등기. 그런데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가장 어려운 등기들 중에 하나예요. 요게 예전에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 권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요 집행 권한은 보통은 판결서가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보통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가 제기가 되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에 끝나겠지만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A 승소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누구 소유가 돼버립니까? 을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갑은 부동산이 없죠.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갑이 이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 채무자가 그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도록 하면서. 그 가지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법률에서 보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이 있을 텐데 이를 보전소송이라고 불러요. 이 보전소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돼요.
여기서 임시 가짜를 쓰고 있죠. 임시 가짜를 쓰고 있습니다. 왜 임시 가짜를 쓰고 있을까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임시 가짜를 쓰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너무 기니까 보통은 이거를 생략해서 가처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신청하는 겁니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처분 권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권 채권 아니에요.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거꾸로 얘기했네.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와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의 방법도 다릅니다. 강제 집행의 방법이 가압류 채권자는 금전 채권이니까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그 대금으로부터 이 금전 채권을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순위에 맞춰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의 방법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왜?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그때는 뺏어가는 겁니다. 등기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의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겁니다. 요때 이 소송을, 요거는 뭡니까?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 본안소송은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래의 안건은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하는데 요거는 느긋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본안소송 같은 경우는 A와 갑이 공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소송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론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방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이거는 갑이 을에게 처분하기 전에 금방 결정이 돼야 돼요. 긴급성을 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금방 결정을 해줘요. 보통 2, 3일이면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소에 요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촉탁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때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원의 촉탁. 요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반드시 법원에 촉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소도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촉탁 등기니까 말소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이에요. 그러면 요 채권자가 말소를 요청한다고 해서 말소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한 다음에 말소를 촉탁해야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등기부에 실행이 됐다면 요 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권능이 금지되는 겁니까? 제한되는 겁니까? 제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요즘 출제가 자주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돼도 갑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처분 제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원고가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제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보전 소송이 전관 대우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에요. 이 보전 소송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보전 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는 구속적부. 이게 전관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요 A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게. 그래서 이건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제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갑은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돼서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가압류 채권자일 때는 강제경매처럼 넘길 테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가처분 채권자일 때는 등기를 뺏어갈 겁니다. 이때 요 을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요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 쳐드신 요 갑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할 테니까 요 을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청구하면 됩니까?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취득을 상대에 따라서 달리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요 등기 효력은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 취득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절대적 효력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 이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입니다. 이게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특징인데요. 출제는 이게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는 금전을 기록해야 되고 이 가처분 등기는 금전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가처분 등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를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한 세 번째 한 것 같은데 좀 지겹지 않나요? 아직은 안 지겨우세요? 이제 지겨울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겹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시합 전에. 네. 이제 가처분 등기를 볼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이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의무를 가진 자는 이 의무의 이행기에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A는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왜?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집행권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판결서. 지금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거예요. 좀 외우시라고. 그러면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판결서는 소송을 제기해야지 만들 수가 있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본안소송.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중간에 요 갑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요 시점에는 이미 누구 소유입니까? 요 시점부터 을 소유니까 요 갑의 재산이 아니니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갑이 을에게 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전소송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때 요 A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보전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방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등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촉탁하게 될 겁니다. 물론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촉탁이 있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A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하나 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된 등기입니까? 첫 번째죠. 따라서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만약에 요게 갑이 전세권자라고 한다면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이 됩니까? 두 번째. 따라서 전세권의 등기명의인이 채무자일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소유권자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 임차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금지라는 용어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을 소유가 될 테고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요 판결은 확정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네,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결국은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제 집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A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말소가 된다. 왜?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직권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이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동시 신청이 되는 것이고 동시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등기관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실행합니다. 을명의 등기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죠? 이걸 두 번째 실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의 이름과 여기 등기 명의인의 이름은 같죠?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이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시킨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 가처분 등기는 원칙은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제일 자주 나와요. 그런데 등기 예규를 보면 지금 이 A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갑은 A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이게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 갑은 A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가능한 줄이고 싶겠죠.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동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등기예규에 의하면. 그래서 갑 A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 신청을 통해서 A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 등기예규가. 그렇죠. 이게 가처분 등기의 다예요. 어렵죠? 안 어려운 거야.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A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A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은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행해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걸 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기를 뺏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 텐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이 집행 권한과 판결서는 의미가 달라요. 판결의 효력이 있는 다른 서류도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청구조서, 조정조서. 그런데 90%는 보통 판결서니까 제가 판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서가 필요할 겁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하는 거니까 외울 때도 됐죠? 네. 무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게 본안 소송이 돼요. 그러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요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의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없으니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요 을이 이때부터는 전세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요 A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지상권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권자 둘은 존재할 수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요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용의권을 설정해 준다면 요 갑은 A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자에게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처분행위죠. 민법에서 하셨죠? 네, 이것도 처분행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전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면 법원은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거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을은 지상권 등기를 할 테고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부터 을은 지상권자가 될 테고 그리고 본안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요때 A 승소 판결을 받을 테고 요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판결이 확정이 되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따라서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되겠습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의권자 여기 지상권 이걸 똑같아요. 전세권으로 하죠.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똑같습니다. 용의물권이니까.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의권자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말소 등기. 요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뭐가 됩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이것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물론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기의무가 공동 신청도 허용을 해요. 그러면 이때 등기관은 맨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소 등기를 먼저 실행할 겁니다. 두 번째, 요 지상권 설정 등기 실행하겠죠. 요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하나 더. 만약에 여기 지상권 설정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인이 될 겁니다. 여기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와 이 전세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저당권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사실상 지배권이 아니라 간념적 지배권입니다. 간념적 지배라는 건 뭐냐면 등기만을 갖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서 그래요. 용의물권은 용의물권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권이기 때문에 둘이 사실상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서 다른 물건과 양립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고 이게 전세권 등기라면 이거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말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위가 될 테고 이거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직권 말소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시점은 저기 두 번째 그림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A의 이름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병명의 등기는 병이 아니라 을명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또 직권말소. 가처분은 뭐라고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왜?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등기라고 한다면 직권말소 맞아요. 가처분 등기는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이라서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직권 말소가 맞습니다. 가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 말소, 가등기일 때는 직권 말소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거 헷갈려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가등기일 때는 왜 직권 말소 이따가 보시겠지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입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러면 요 을명의 등기는 여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킨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때 여기에 만약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중간 처분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등기들은 요 자체만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다른 등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등기예요. 그 등기가 뭐냐면 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가압류 등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온 등기입니다. 요 임의경매 개시결정들은 이 자체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세권,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등기,
이러한 등기에 뒤따라 나오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아까 강제 집행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경매 절차에 넘긴다고 했죠? 그 경매 절차가 강제 경매 절차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이 권리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권리 실행하겠죠.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 담보가 등기 실행하는 경우 있겠죠. 피담보 채권이 편지되지 않으면 이런 권리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실행을 하는 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건데 이건 임의 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임의 경매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경매 절차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는 어떻게 임의 경매 절차로 넘기냐면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로 넘겨버립니다. 판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매 절차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의 뜻에 달린 경매 절차죠. 따라서 임의 경매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압류 채권자는 등기부를 등기소에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경매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는 반드시 판결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결서를 통해서 강제로 경매 절차로 넘긴다고 해서 이건 강제 경매 절차라고 부릅니다. 요게.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나오면 강제 경매 절차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가 나오면 임의 경매 절차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요 등기가 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가처분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킵니다.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가압류 등기,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가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말소가 안 되는데 이것만 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때는 이게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이거는 아무 효력도 없는 아무 무의미한 등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말소가 안 되면 이것도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 가처분 채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이때도 말소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맞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세 번째,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요 세 개의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가처분 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거 다 보신 겁니다. 나중에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요 그림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넘겨보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는데요. 114쪽. 간공서의 촉탁 등기라고 되어 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죠? 그런데 똑같은 공권력이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촉탁은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는 준용됩니까? 준용되지 않습니까?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거기 5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게 바로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규정은 등기소에 촉탁에는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먼저 관공서가 등기 명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 촉탁 나와 있습니다.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것 좀.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갑 사망 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상속 등기 하기 전입니다. 일단 이 A는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세무서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상속세 납부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 비세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체납처분을 한 다음에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니까 체납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을 한 다음에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세무서는 관공서죠. 따라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될 텐데 이때 촉탁서에는 저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A로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세무서는 갑의 이름에서 A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대위 촉탁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즉 상속등기를 대위에서 촉탁을 시킵니다. 촉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촉탁에 의해서 이제 갑의 이름에서 A의 이름으로 상속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내용과 촉탁정보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될 겁니다. 일치가 되니까 이제 요 압류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압류등기를 촉탁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압류등기가 실행이 됐으면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처분을 해서 공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요 부동산이 공매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인은 이제 A, B, C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어느 시점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매수인은? 경매는 언제예요? 매수대금을 다 낸 때. 맞습니까? 그러면 매수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이제 체납된 세금을 배당받아 가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즉 을의 이름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이 매수인은 이 저당권도 승계받습니까? 민법에서 승계받아요. 매수인은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저당권은 여기 매수대금이 있죠. 매수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소 등기가 실행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말소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압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받아갔죠? 따라서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요 A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요 세 개의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걸까요?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공매 처분을 주관하는 기관은 누굽니까? 세무서죠. 세무서가 세 개의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때 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일괄 촉탁.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괄 촉탁하는 겁니다. 여기 좀 어렵죠? 안 어렵나? 네. 그러면 여기 지문을 좀 보시면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명인이 해야 될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위 촉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뭐도 촉탁한다고 했습니까? 상속 등기를 대위 촉탁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각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는 대위 촉탁도 가능해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에 거기 밑에 보시면 상속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나와 있는데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이거죠.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맞습니까? 두 번째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할 권리 등기의 말소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할 권리 등기의 말소 등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이걸 전부 다 누가 촉탁한다고요? 세무서가 촉탁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등기 권리자의 청구가 있다면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국가 또는 지방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치죠.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승낙이 있어야지만 단독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승낙을 받아.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밑줄.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작년에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됐는데 모든 분이 다 틀렸어요. 이걸.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치죠. 등기 권리자의 청구.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여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밑줄 치십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출제한 놈이 정말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출제하다니. 네. 그 다음에 4번 관공서의 범위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특별 규정 밑줄 치시입니다.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공권력의 주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따라서 특별 규정이 있어야지만 촉탁이 가능합니다. 특별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5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재작년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가능하다. 네, 우편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6번을 보시면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촉탁이나 신청은 같은 의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을 구태여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독으로 촉탁하지 않고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관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반드시 첨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9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9번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장이고요. 요건 등기부입니다. 이 대장에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등기기록 표제부에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준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주지 않았다면 이 두 개의 부분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변경해주지 않았다면 이건 두 개의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변경 등기하는 건 누굽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변경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갑이. 이걸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요 갑이 이 각종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29조 제11호에 입각해서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걸 변경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두 부분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는 29조 제11호에 입각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일치를 시킨 다음에 등기 신청하라는 거죠. 일치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29조 제11호는 여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에게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일치시킬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11호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이 조문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등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렵죠? 지문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1호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소는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요? 네, 되셔야 되는데 하필 등기 이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